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주말에 정말 엄청난 망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그것도 국회의원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짓거렸는데요.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사실상 이 추세가 오르는 추세였는데 꺾이게 되었고, 그리고 급격한 하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최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진만원, 조갑제,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 그 다음에 극우 세력들을 당가는 일정한 거리의 외곽이 두면서 이 비공식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연대해 왔었죠. 필요할 때는 그들이 행동 대장 노릇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불리하다 싶으면 표면적으로는 이 당가는 무관하다면서 선을 긋고 치고 빠지는 이런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선거는요, 이 극렬 좌우 지지 세력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중간층을 누가 끌어오는지가 승패가 갈리는 법입니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압승도, 그런 중도를 잡았기 때문에 역사상 거의 최고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간층을 누가 끌어오는지에 사실 성패가 갈렸다면, 이 중간층들은 이 극좌나 극우 세력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행동에 있어서 이 자유한국당은 돌이킬 수 없는 이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한 것을 보고요, 그 외곽에 있던 놈들이 이 당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은 또 당대표 선거관이 나갔어요. 이 당 내부에 있던 이 김진태나 이 김순례는 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이 중도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유럽의 정당들의 지지 기반에서 보듯이 극좌나 극우는 결국 폐쇄적인 정당과 이 극단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지지 세력도의 한계를 갖고 있고요. 이 정권 탈중도 연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당은 그 길로 가느냐 마느냐의 길에 서 있죠. 이 본능적으로 이 구구적인 사상과 기득권 보호를 추구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정권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중간 세력까지 아우르는 이 코스프레를 해왔는데, 이 태극기 세력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순간 이제는 극우 정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죠. 남북 평화 시대가 되면 대한민국의 정당은 중도 보수 정당과 중도 진보 정당이 주류를 이루고 극우 정당과 극좌 정당은 비주류를 장악하게 되겠죠. 자유당은 그 극우 정당의 한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민자강 시절부터, 그리고 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을 보면서 너무 우측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반대편 좌측 세력들을 포섭해서 물타기를 하고 이 표면적인 균형을 유지해 왔었죠. 어떻게 보면 이재호, 원희룡, 김문수,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여력도 없고요, 그렇게 한다는들 들어가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자유당이 이번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고 그 수명은 내년 총선에 끝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5.18 망언 이후에 30% 가까이 오르고 있었던 지지율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지지 이탈 세력이나 또는 관망자들이 자유당 쪽에서 약간 관심을 두었다가 얘네들 진짜 안 되겠구나 다시 파악한 후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가거나 또는 관망자로 원위치가 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고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련 내용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큰 갑자기 등장한 돌발 변수인데 큰 변수거든요. 네, 일단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2%포인트 상승해서 40.9%가 나왔고요. 반면 한국당이 3.2%포인트 하락해서 25.7%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뼈 아프네요. 예,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0.3%포인트 상승을 해서 6.5%고요. 바른미래당은 1.2%포인트 하락해서 5.6%, 평화당은 2.5%이고요. 무당층이 2.6%포인트 증가를 해서 17%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유는 다들 예상하듯이 꺾이는 지점하고 실제 네.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망언 나오고 네네. 그리고 한국당에서 이제 후보들 네. 간에 네.
룰 문제 가지고 뭐 경선 그렇습니다. 연기하냐 마냐 하는 그런 그런 요인들도 있긴 있었죠. 잡음이 동시에 발생해가지고 그죠? 네, 제가 좀 드라마틱한 게 그 한국당이 거의 30% 육박했었는데. 예, 지난 1월 2주차에 23.9%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쭉쭉쭉쭉 올라서 예. 4주 연속. 2월 1주차에 예. 28.9%가 나왔고요. 예. 그 주의 어느 한 일간 집계에서는 29.7%까지 나왔어요. 예. 지난주에 저희가 네. 이제 곧 30%다 얘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서 거의 30%대로 육박을 했던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3주 연속 상승. 예, 이제 정당 지도에서 보통 3-4%포인트의 하락은 저희들로서는 좀 상당폭 하락했다고 얘기를 이례적인 하는데 경우죠. 예. 30% 근접을 했다가 20%대 중반으로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5.18 망은 후폭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요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큰 악재입니다. 네, 좀 자세히 보면 TK라든지 PK 60대 이상 이렇게 보수 성향의 지역이나 세대에서 지금껏 계속 강세를 보여왔는데 예. 이쪽 그 세대와 지역에서 상당폭 이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쪽 세대하고 지역에서는 또 상당폭 결집을 했었고요. 민주당은 오랜만에 40%. 예, 민주당은 계속 하락세에 있었고 한 5주 만에 그러니까 앞에 사자가 들어간 것이 한 달 동안 안 보였는데 예. 한 5주째 만에 40% 선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 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타격을 입는 그 곡선이 네. 이제 만만해도 다시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수요일은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세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보합세 유지합니까? 화요일 일간에서 가장 낮게 떨어졌고요. 화요일 때. 예, 어제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25% 정도에서 보합세를 만든 예, 거군요. 한국당 지지율이 한 1년여 사이에 예. 10%대 후반에서 이제 지난주에 한 20% 30%선 육박을 했었는데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 예상에는 뭐 20% 초중반, 20% 초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한 20% 중반을 중반은 지킬 것이다. 유지를 할 네.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네. 당대표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무당층이 이탈했는데 네. 한 3% 정도까지 이탈했거든요. 네. 이 이탈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이탈한 유권자로 생각이 드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민주당이라든지 여권 쪽으로 결집하지는 않으라고 보고요. 이탈했을 뿐. 예, 네. 앞으로 이제 컨벤션들이 계속 이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가 다시 결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에 대한 궁금증 풀리셨을 것이고, 네. 그 대통령 지지율도 궁금하긴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당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 관련한 직접 이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상 최근까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네. 지난주까지 한 최근 5주 동안에 그래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계속 앞서고 있었고 네. 죄송합니다. 설 연휴 지나면서 2주 동안 이제 상승하면서 지난주에는 50% 선을 오랜만에 11주 네. 만에 회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이제 또 최근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기대치가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네. 작년 말부터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 이제 노력이나 행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경에 깔려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은 긍정평가가 0.8%포인트 하락해서 49.6%가 나왔고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부정평가 역시 하락했습니다. 비슷하게 0.7%포인트 하락을 해서 44.7%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보합 양상이 지속되고 그러면 있다. 요일별로는 어떻습니까? 요일별로. 예,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8일 금요일날에 50.4%로 마감을 했는데 11일 월요일날에 48.2% 떨어졌죠. 그럼 그러니까 주말과 월요일 사이에 가장 주된 그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보도가 예, 지금 역전세. 이겁니다. 예, 역전세는 뭐 깡통 정세라든지 아. 그 이번 주에는 정말 이제 신문을 읽어보시면 거의 경제 관련 지표들로 거의 꽉 채워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어제라든지 그제는 실업률이라든지 교육지표 악화 부분들이 거의 대해서 특별되고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깡통 정세라든지 역정세 이 부분들 그런 그리고 문제는 민감하죠. 예, 자동차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이 이제 멕시코한테도 밀렸다라는 표현을 해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보도량이
월요일 날 증가했고요. 그래서 48.2%까지 떨어졌다가 네. 화수는 어때요? 화수는 상당히 회복세입니다. 화요일 날은 50.1% 나왔고요. 어제는 51.9%까지 나왔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합세군요. 예. 50%를 기준으로 해서 예. 조금 빠지거나 조금 오르거나. 예,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행보 자체가 경제로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에 지금 조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규제 샌드박스 부분이라든지 어제 부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 이제 행보 일환으로 계속 갔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배경에 깔려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제 최근에 추세를 보면 50%에서 1, 2% 사이를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계속. 예, 지금 계속 유지되네요. 보합 수준으로 봐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 관련해서 네. 일부 언론에서 이제 경제 지표를 중심해서 상당히 보도를 이번 주에도 그렇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도가 있다고 예, 의심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과 보도량이 예. 특정 시점에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50%대 전후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서 자동응답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7%였습니다. 자, 네. 개별 여론조사는 이번에는 5.18 네. 왜곡하는, 망언하는 처벌법을 제정하자. 네. 요 앞에 YTN이었나요? 아니요, 오마이뉴스 의뢰로 네. 처벌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데 네. 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네요. 네, 이제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정명 의원이라든지 김순현 네. 의원이라든지 제명하자는 지금 여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의 어떤 추진이 지금 네.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조사에서는 64대 한 28 정도로 네. 찬성이 많이 나왔고 7대3 가까이 되는데. 예, 강한 찬성 역시 한 5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자는 조금 더 낮네요. 요 부분은 이제 오늘 이제 외국 처벌법을 제정하자라고 법을 이제 제정하자. 예. TBS 의뢰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5%, 반대가 35%가 나는데 요건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 형법으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미 가능한데 네. 별개의 법을 또 왜 만드냐. 오히려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좀 다른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안에서는 그런 어떤 좀 다른 우려가 부작용이 있네요. 우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도 5.18 왜곡은 안 된다라는 시각은 아주 강하게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표현의 자유라든지 국가의 사회의 어떤 통제라든지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 경우.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수정 실장이었습니다.